그러면서 동해안 곳곳에서 종일 제설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가뭄과 산불 위험은 일단 해소됐습니다. 석탄 발전은 줄이고 원전을 늘리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동해화력 1, 2호기가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겨울 기후가 온화한 동해안에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단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관심이 높지만 고령자의 겨울철 추가 접종률이 낮아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고 60cm의 많은 눈이 내린 강원 북부 산간과 동해안에선 눈이 그치면서 본격적인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고 생활이 불편하지만 길었던 겨울 가뭄이 해갈되고 산불 위험은 한풀 꺾였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백두대간 줄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설악산 울산 바위는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온통 하얗게 변한 동해안 곳곳에선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제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용 차량도 장비를 달고 도로를 치우고 눈에 묻힌 차를 꺼내느라 삽질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시설 피해도 눈이 그치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선 비닐하우스는 휘어져 주저앉았고 5년 넘게 키운 오미자 농사는 헛일이 됐습니다. 그물코가 워낙 넓은 그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냥 눈이 다 밑으로 빠지겠거니 했더니 그냥 다 쌓여가지고 저렇게 주저앉았어요. 고갯길에 막혔던 상간마을 제설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굴착기가 눈을 밀어내자 하루에 딱 한 대 다니는 마을버스 길이 뚫렸습니다. 가정에 이제 피해가 난 것들이 있어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밥 먹고 이제 웬만치 길이 뚫어주면 그 이제 파악 좀 해봐야죠 뭐. 장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 작은 마을의 연결도로 상당수는 여전히 눈에 묻혀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국도 7호선이 코앞이지만 움직이지 못해 차에 쌓인 눈만 치웁니다. 이게 사람 나오는 것도 간신히 지금 어떻게 나와가지고 저희 집은 저 뒤인데 눈이 폭설이 온다 그래 차를 여기 갖다 놓으면 이 정도는 되겠지 했는데 워낙 많이 오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난 겨울 제설 대란이 일어났던 속초 도심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습니다. 상인들은 새벽부터 나와 점포가 있는 골목에 눈을 치우고 힘을 합쳐 큰 길까지 밀어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골목에서 저 큰 길까지 다 내놓으면은 차가 와서 이제 싣고 가죠. 동네에서 뭐 장사해야 되니까 다 상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 오늘 얼마나 더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 주요 간선도로에는 장비가 집중 투입돼 눈을 한 곳에 쌓고 덤프트럭에 담아 외곽의 공터로 치웠습니다. 하루 온종일 실어 날라야 돼요. 하루 온종일 실어달라고. 이거 오늘 가지고 다 못해요. 내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주차 차량들로 인해 일부 도로 가장자리 제설이 원활하지 못했고 보행자 도로나 이면 도로 등의 제설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일 제설로 바쁘고 불편이 이어지겠지만 길었던 겨울 가뭄과 산불 위험은 한풀 꺾였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태백산 눈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닷새 동안 태백산 단골광장과 황지연못에서 열리는 가운데 행사장 주변에 많은 눈이 쌓여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태백산 국립공원에 12cm의 눈이 쌓였고 낮 기온까지 영하권에 머물며 눈축제 행사장 주변에 당분간 눈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백산 단골광장에서는 전국 10개 대학생팀이 참가하는 눈조각 경연대회가 시작돼 오늘 20일까지 조각 작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도내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2023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64억 3천여만 원으로 목표액 83억 6천만 원의 76.9% 수준에 그쳤습니다. 80%를 넘지 못한 지역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하며 도내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과 전력 설비 확충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 공고됐습니다. 종전 계획보다 석탄 발전 비중을 더 줄이고 원전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 도내에서는 동해화력 1, 2호기가 폐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국내 전체 발전량의 41%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9.7%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0년 9차 계획 때와 비교하면 목표치를 10.2%포인트 더 줄이는 겁니다. 대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은 9차 계획의 25%보다 7.4%포인트 증가한 32.4%로 늘려 전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2036년까지 폐지합니다. 2020년 9차 계획 때보다 폐지 발전소가 4기 더 늘어난 건데 이번에 추가된 석탄 발전소는 충남 당진 1, 2호기와 동해화력 1, 2호기입니다. 21년 10월 발표된 NDC 배출 목표치는 도전적 목표이나 원전 활용과 신재생 확대, 석탄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발전소가 속속 들어서는 동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송할 송전선로 추가 건설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겼습니다. 동해안 초고압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은 2025년과 2026년에 1, 2단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설이 늦어질 경우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조절해 전력 수급을 유지하는 유연 송전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추가 건설 내용은 차후 발표될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는 앞으로 강릉 아린과 삼척화력 등 발전 용량이 큰 신규 석탄 발전소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석탄 발전을 퇴출하지 않고 비중만 줄이는 건 탄소 중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최소 2035년까지 전력 구분해서 탈탄소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2036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남겨놓겠다. 신규 석탄 발전소 측은 송전선로가 추가 건설되더라도 연료비가 저렴한 신한울 원전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뒷순위로 밀려나 발전 시설을 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요즘 강추위가 매섭지만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해안 시군마다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단들이 찾아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여자 축구 선수들이 볼뺏기 훈련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겨울이지만 얇은 운동복만 걸치고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권도 훈련이 한창인 실내. 수십 명의 학생 태권도 선수들이 진지한 자세로 서로 겨루기를 하며 기량을 익히고 있습니다. 발차기와 달리기 등 기초 체력 연습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지 훈련을 위해 몰려든 선수들은 무엇보다 동해안의 겨울철 따뜻한 날씨에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날씨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서 겨울에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매년 이 삼척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동해안 지역의 1월 평균 최저기온은 강릉 영하 2.7도 등 0도 안팎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1월 평균 최저기온인 영하 5.5도와 비교해도 3도가량 높아 동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강원 영동의 겨울철 기온은 같은 위도대에 위치한 서울 경기나 강원 영서에 비해서 1에서 한 3도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다 보니 삼척 지역에만 올해 1, 2월에 전지훈련단 700여 명과 축구 동계 스토브리그 참가 선수 1000여 명이 찾을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속초시에도 같은 기간 각각 1000여 명, 강릉시에는 4000여 명의 전지훈련단이 찾을 예정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상당수의 전지훈련단들이 몰려들면서 지역 경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전지훈련단이 숙박과 식당 등을 이용하며 수십억 원 이상의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 유발 효과로 2달 동안 2천여 명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한 15억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해안을 찾은 전지훈련단들이 힘든 지역 상경기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설 연휴 이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지를 놓고 관심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시기가 거의 다 됐다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못 박지 않았는데요. 고령자의 겨울철 추가 접종이 지지부진한 데다 해외 요인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거의 3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는 7,764명인데 네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8,911명 이후 11주 만입니다. 한 달째 주간 확진자가 줄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안정적인 추세입니다. 하지만 설 명절 전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조건들은 대부분 만족하지만 고령층 접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60세 이상 추가 접종자는 46만 2천 명 가운데 15만 명으로 32.6%에 불과해 전국 33.9%보다도 낮습니다. 애초에 질병청이 조건으로 제시했던 50%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나마 실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은 40%를 넘겼지만 60세에서 64세는 19%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을 때 설 명절 이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비 노인들도 상당히 위중증과 치명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계량 백신 접종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일본과 홍콩, 중국의 감염률이 이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상황도 관건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정책은 영웅적인 결단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강릉 184명을 비롯해 동해 65명, 속초 57명, 태백 39명, 삼척 31명 등 모두 913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설 연휴 기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역 응급기관들은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자세한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지자체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설 연휴 기간 휴무 없이 운영됩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양공항을 국제화물터미널로 바꾸는 사업에 300억 원을 지원하고 활주로 개선에 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144억 원의 도예산을 지원했다며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와 플라이강원, 양양군은 내일 플라이강원의 거점기지 변경 검토 등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태백시 한 육군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이등병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사망사고 발생 하루 뒤인 13일 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이등병에 대해 교육 훈련 중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병사는 자대 배치 나흘 만인 지난 2일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일주일간 격리 기간이 끝나고 이틀 만에 훈련에 참가했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 의회 의원총회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강릉 스카이베이 호텔에서 열립니다. 의장 지역구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는 관행에 따라 권형렬 도의회 의장 지역구인 강릉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2022년도 주요 의정 활동을 정리하고 올해 진행할 다양한 의정 시책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번 의원총회에는 강원도 의원들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등이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재개발 사업이 11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됩니다. 속초시 중앙동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지부진하다 2020년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최근 강원도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 신청, 철거, 이주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시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중앙동 일대 4만 3천여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10개 동,
1,449세대와 부대 시설이 조성됩니다. 강원 지역 여객선의 지난해 이용객이 28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지난해 이용객은 26만 8천여 명으로 1년 전 24만 5천여 명보다 9.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여객 수송이 전혀 없었던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엔 모두 12,441명이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운항하지 않는 일본 마이즈루 항로가 올해 운항을 재개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척시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합니다. 삼척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2년간 국비 14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을 들여 원더급 일원 시유지에 온실 4헥타르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조성되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농업인을 모집해 3년간 빌려줄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